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6월 13일 저녁 무렵입니다. 오후 6시입니다. 이준석 씨가 국민의힘 당대표에 당선된 지난 11일 이후 우리나라의 분위기가 상당히 바뀌었다는 느낌이 드시지 않습니까? 36살의 당대표가 등장했고, 이 당이 국민의힘이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이겨가지고 야당이 아니라 여당으로 활동할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은 여당 당대표로서 이 정부 운영, 국정에 관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이준석 씨는 지금 대통령 후보는 아니지만은 상당한 국가 진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에 서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 충격이 나쁜 충격이 있고 좋은 충격, 자극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상상력을 발휘하도록 만드는 어떤 인스피레이션, 이미지네이션, 그런 충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준석 씨의 운동이, 말과 행동이 기성정치인과 다릅니다. 이 수락연설문도 그 내용이 아주 달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나서 이야기할 때 감명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연설은 일찍이 들어본 적이 없다고 그래요. 특히 흔히 우리가 쉽게 하는 이야기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다 용광로가 되어야 된다고 했을 때 이준석 씨는 그 연설에서 용광로가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획일적입니다. 비빔밥이 되어야 합니다. 각 요소가 다 제맛을 내는 비빔밥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한 걸 상당히 충격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많고, 한 수 배웠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제 오늘도 아주 신속하게 여기저기 분주하게 좌충우돌 하면서 뉴스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준석 씨가 노원구 상계동에 사는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아주 1km 가까운 데 산답니다. 그래서 전화를 걸어 가지고 수락산 근처에 있는 카페에서 만나서 합당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1시간 동안. 얼마나 빨리 만납니까? 카페에서 만났다니까 기분이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안철수 씨는 페이스북에 이준석 씨의 당대표 당선을 축하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기성정치의 틀과 내용을 바꾸라는 국민의 요구다. 그런데 두 사람이 만나서 이제 당대당 합당을 이제 논의하게 돼 있는데, 지난 1월 6일 이준석 씨가 안철수 대표에게 이런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국민의당이 별도로 전국 지역위원장 임명을 하려고 하는데 그건 보류를 해야 된다. 그게 임명이 되면은 당대당 합당이 어려워진다 하니까 안철수 대표가 임명을 보류했다고 합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이준석 씨가 아주 높게 평가하는 글도 쓴 거 보니까 두 사람이 감정적 앙금이 있었겠지만은 이제 새로 출발하는 입장이니까 어쨌든 만나서 커피 한잔 하면서 정치를 논의했다고 하니까 그 모양이 근사하게 보이는데, 또 오늘은 이 서울 시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유 자전거라고 그러죠. 이걸 따릉이라고 그럽니다. 따릉이를 타고 국회에 출근을 했답니다. 그래서 국회 본청에 있는 주차장에 따릉이를 세우고 하는 또 사진이 나왔습니다. 이준석 씨는 또 백팩을 이렇게 메고 다니기도 하고, 한때는 이 전동 킥보드라고 있죠. 이것도 서울시에 보면은 많이 조금 위태위태하게 보이기도 하는데, 전동 킥보드를 타고 출근하기도 했는데 그건 또 좀 단속이 심해 가지고 앞으로는 따릉이를 탄다는데, 이러면은 당 대표에게 주어지는 대형 아주 상당히 큰 승용차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 내일입니다. 내일은 국립대전현충원을 방문한답니다.
그리하여 천안함 순직자 묘역에 참배하는 것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한다고 하네요. 이것도 다른 정치인과 다릅니다. 서울 국립현충원에 가서 역대 대통령 모친분들한테 참배하는 걸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국립대전현충원에 가는 이유는 아마 이런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민주당 전 대변인 조모라는 사람이 최원일 천안함 함장이 생때 같은 장병들을 수장시켰다는 이런 막말을 하니까 항의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 항의 집회에 이준석 씨가 당대표 경선을 하고 있는데도 참석을 해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것과 연관해 가지고 우선 천안함 문재인 정권이 김정은 정권과 함께 이상하게 자꾸 비틀려고 하는 이 천안함 사건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확인하기 위해서, 또 무엇보다도 천안함 생존자, 천안함 전사자를 위로하기 위해서 아주 적합한 선택을 했다고 봅니다. 이게 기존 이렇게 습관적으로 하는 것과 달리 하는 행동 하나가 국민들에게 상당한 이 감동이나 인상을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길로 해서 지난 9일 이 건물 철거하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돌아가신 이 광주 재개발 현장 참사 9명의 합동 분향소에 가서 위로를 할 것으로 이렇게 예고가 되었습니다. 이준석 씨의 존재와 그 의미의 상상력을 한 번 더 북한으로 뻗어보면은, 이준석 36살, 37살 김정은, 이준석과 김정은 대결에서 이준석이 이긴다면 우리가 자유통일을 앞당길 수 있다. 그러려면은 남북한의 2030이 손을 잡으면 됩니다. 근데 북한의 2030이 지금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의 2030도 어느덧 주변 환경에 이 영향을 받아 가지고 김정은을 싫어하고, 특히 남한의 K-팝이라든지 BTS라든지 이런 한류의 영향을 받아서 김정은이가 잔뜩 긴장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남한식으로 말을 한다든지 옷을 입고 헤어스타일을 하면은 감옥에 보내는 법까지 만들어 가지고 단속을 한다니까, 이준석 2030 세대의 아이돌이 된 이준석 씨가 북한의 2030과 손잡고 김정은 정권을 지워버리고 그래야 흡수통일, 자유통일하는 길로 나가는 주인공이 되었으면 하는 또 상상력도 하나 생깁니다. 이래서 이준석으로 인한 이 상상력이 나래를 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